여러분, 지금 받고 있는 여러 건강검진들, 당신의 생명을 지키는 게 아니라 오히려 망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안 믿기시죠? 그런데 제가 그걸 직접 봤습니다. 수십 년간 환자들을 돌본 내과 의사로서 오늘은 진심으로 아주 무거운 고백을 드리려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동진이라고 합니다. 올해 75, 40년 넘게 내과 진료를 해온 의사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오늘 이 영상을 제작하기까지 몇 번을 고민했습니다. 왜냐고요? 제가 지금 하려는 이야기는 병원도 건강검진센터도 쉽게 말해주지 않는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최근 저를 병원에 찾아온 한 어르신이 계셨습니다. 74세의 이모 어르신. 그분은 매년 빠짐없이 종합검진을 받아오셨고 심지어 주변 어르신들에게 검진 모범생이라 불릴 정도였죠.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기력도 떨어지고 불안도 심해지고 밤에 잠도 못 주무신다는 겁니다. 검진 결과는 늘 정상인데 말이죠. 자세히 들여다보니 그분은 노년기에 필요하지 않은 검사를 너무 자주 받고 필요한 검사는 오히려 누락하고 있었던 겁니다. 불필요한 검사로 인해 쓸데없는 약을 복용하고 가짜 불안에 시달리며 삶의 질이 무너져가고 있었죠. 반대로 78세의 박정남 어르신은 꼭 필요한 검진만 정기적으로 받으시고 나머지는 저와 상의하여 과감히 생략했습니다. 그 결과 불안도 줄고 오진도 피하고 무엇보다 건강이 점점 회복되셨습니다. 의사 선생, 내 몸이 덜 힘들어요. 이게 진짜 관리였네요. 그 말 들을 때 가슴이 뜨거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노년기에 절대 하면 안 되는 건강검진 4가지, 그리고 반드시 해야 할 검진 3가지까지 명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걸 아시면 불필요한 검사로부터 해방되고 몸도 마음도 돈도 지키실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지금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이건 단지 건강 정보가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 후반전을 지키는 지혜가 될 테니까요. 그럼 지금부터 노년기에 절대 하면 안 되는 첫 번째 건강검진부터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노년기에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첫 번째 건강검진은 무엇일까요? 바로 조영제를 사용하는 무분별한 CT검사입니다. 이게 왜 위험하냐고요?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제 환자 중에 72세 조복자 어르신이 계셨습니다. 평소 건강에 관심이 많으셨고 매년 병원에서 전신 CT 촬영을 하셨습니다. 혹시라도 암이 있을까봐 하는 걱정 때문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두드러기가 심하게 올라오고 숨쉬기가 힘들어지셔서 응급실에 실려 오셨습니다. 원인은 조영제 알레르기 반응. 나이 들수록 면역 반응이 불규칙해지고 조영제를 자주 쓰면 알레르기, 신장 기능 저하, 갑상선 기능 이상까지 올 수 있습니다. 게다가 더 무서운 건 이 CT에서 발견된 작디작은 결절 하나 때문에 의사는 정밀 검사를 권하고 환자는 불안에 시달리고 결국 수술까지 받게 되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나중에 보면 그건 평생 문제도 안 될 비활성 결절이었던 경우가 참 많습니다. CT는 확실히 중요한 진단도구입니다. 하지만 70세 이후에는 의사의 명확한 판단 없이 매년 찍는 건 오히려 독이 됩니다. CT는 방사선 노출도 크고 한 번 찍을 때마다 우리 몸은 적지 않은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르신들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의사가 딱히 권하지도 않았는데 건강검진 패키지에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로 무조건 받지 마세요. 노년기에는 조기 발견이 항상 이득이 아닐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발견이 오히려 불안과 과잉 치료를 부릅니다. 물론 증상이 있다면 CT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아무 증상도 없이 매년 전신 CT를 찍는 것, 그건 이제 멈추셔야 할 때입니다. 실제로 박정남 어르신은 내 몸에 큰 변화 없는데 꼭 찍어야 하나요?
라는 질문을 저에게 하셨고, 저는 지금은 굳이 필요 없습니다. 라고 답했죠. 그 후 3년째 큰 변화 없이 안정적으로 건강을 유지하고 계십니다. 혹시 여러분도 지금 괜히 안 찍고 있다가 암 놓치는 거 아닐까? 걱정되시나요? 그런 걱정은 잠시 후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릴게요. 어떤 암은 진짜 조기 발견이 중요하지만 어떤 질환은 조기 발견이 오히려 삶을 망칠 수도 있습니다. 노년기에 절대 피해야 할 두 번째 건강검진은 바로 위험도 높은 내시경 조직 검사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건 단순한 위내시경이나 대장 내시경이 아니라 특별한 증상 없이 정기검진 목적으로 진행하는 조직 생검, 즉 혹시 몰라서 떼어낸다는 방식의 검사를 말합니다.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릴까? 제가 진료했던 77세 김영분 어르신은 몇 년 전부터 정기적으로 위내시경 검사를 받아오셨습니다. 큰 이상은 없었지만 어느 날 병원에서 이 부위가 조금 의심되니 조직 검사를 해보자고 권유받았습니다. 결과는 다행히 양성이었지만 문제는 그 이후였습니다. 검사한 자리가 염증을 일으켜 출혈이 생기고 며칠간 입원까지 하셨고 약도 길게 드셨습니다. 괜히 검사받고 탈이 난 것 같다며 어르신이 하소연하셨죠. 물론 필요할 땐 조직 검사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하지만 노년기엔 출혈 위험이 훨씬 크고 회복도 더딥니다. 특히 혈압약이나 아스피린, 항응고제 등을 복용 중인 분들은 작은 점막 손상에도 출혈 위험이 수십 배 증가합니다. 또 이런 검사의 이면에는 이 정도 나이면 혹시 암일 수 있으니 미리 보자는 막연한 두려움이 깔려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무증상 상태에서 무작정 떼어내는 검사는 실익보다 고통과 부작용이 클 수 있다는 것, 이게 제가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실제로 저희 병원에서는 75세 이상 고령자 중에 의미 없는 조직 검사 후 출혈로 고생하신 분이 최근 1년 사이에만도 5명이 넘었습니다. 반대로 80세 김종수 어르신은 정기검진에서 위 내시경상 이상 소견이 있었지만 저와 상해 후 적극적인 조직 검사를 하지 않고 생활습관 개선과 추적 관찰을 선택하셨습니다. 그 결과 2년이 지난 지금도 큰 이상 없이 건강하게 지내십니다. 검사 중요합니다. 하지만 무조건적인 검사는 때때로 몸을 병들게 하고 불안을 더하며 삶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검사는 할 줄 아는 의사가 아니라 하지 않아도 될 줄 아는 의사를 만나야 제대로 됩니다. 이 말 꼭 기억해 주세요. 노년기에 피해야 할 세 번째 건강검진은 바로 갑상선 기능검사 및 초음파 검사의 남용입니다. 어르신들 중에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요즘 갑상선암이 많대요. 초음파로 조기검진 꼭 하세요. 그 말 반만 맞고 반은 틀린 말입니다. 갑상선암은 분명히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치료하지 않아도 되는 암까지 너무 일찍 너무 많이 찾아낸다는 데 있습니다. 제가 진료했던 75세 박선희 어르신은 매년 건강검진센터에서 갑상선 초음파를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작년 검사에서 직경 5mm짜리 결절이 발견됐고 의사는 혹시 모르니 세침 검사를 해보자고 권했죠. 세침 검사 결과는 애매했습니다. 확진은 아니지만 혹시 암일 가능성이 있다는 식의 설명. 결국 박 어르신은 대학병원으로 가서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수술 후 결과는 어땠을까요? 저위험성 유두암. 의료계에서는 거의 진행하지 않는 암, 사망률도 극히 낮고 그냥 놔둬도 문제없는 경우가 대부분인 종양이었습니다. 더 안타까운 건 그 이유입니다. 수술 후 갑상선을 전부 제거한 탓에 박 어르신은 평생 갑상선 호르몬 약을 먹어야 하고 컨디션 저하와 피로감, 체중 변화에 시달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요즘 너무 흔합니다. 갑상선암은 조기 발견한다고 생존율이 올라가는 암이 아닙니다.
오히려 조기검진으로 건드려서 문제되는 경우가 많은 병입니다. 또 하나, 기능검사에서 갑상선 수치가 조금만 높거나 낮아도 약을 먹어야 한다고 진단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70세 이후에는 갑상선 수치가 조금 흔들리는 것은 정상적인 노화 과정일 수 있습니다. 문제는 한번 갑상선 약을 먹기 시작하면 거의 평생 먹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몸이 약에 의존하게 되고 중단하면 오히려 불안하고 몸 상태가 흔들리는 느낌이 들죠. 그래서 저는 말립니다. 증상이 없고 특별한 가족력이 없으며 목에 이상이 만져지지 않는 경우라면 정기적인 초음파나 기능검사는 하지 마세요. 80세 이만수 어르신은 목에 약간의 뻐근함이 있어 초음파를 권유받으셨지만 저와 충분히 상의하신 후 경과 관찰만 하기로 했고 3년이 지난 지금까지 아무 이상 없이 지내고 계십니다. 요약하자면 갑상선은 많이 알아낸다고 더 건강해지는 장기가 아닙니다. 불안해서 받는 검사는 오히려 몸과 삶을 더 복잡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어르신들이 가장 흔하게 받고 계시는 그런데 오히려 무의미한 경우가 많은 네 번째 검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검진은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당연히 해야 한다고 믿는 검사입니다. 하지만 사실을 알면 놀라실 거예요. 계속해서 설명드릴게요. 노년기에 절대 피해야 할 네 번째 건강검진은 바로 무증상 상태에서 매년 반복하는 심전도 및 폐기능 검사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건강검진표에 이 항목이 있으면 별 생각 없이 받습니다. 심장에 이상 있으면 큰일이잖아. 폐기능은 나이 들수록 나빠질 테니까 확인해야지. 그 마음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런데 정말로 그 검사가 도움이 될까요? 제가 진료한 76세 이춘자 어르신의 경우입니다. 건강검진에서 심전도를 찍었는데 비정상파가 의심된다는 소견을 받고 대학병원 심장내과까지 가게 되셨습니다. 각종 추가 검사 끝에 결국 특별한 문제 없음으로 결론 났지만 그 과정에서 어르신은 한 달간 불안에 시달리셨고 검사 비용도 적지 않았습니다. 심장에 이상 있는 줄 알고 잠도 못 잤어요. 그 말씀이 얼마나 안타까웠는지 모릅니다. 또 79세 윤영식 어르신은 매년 폐기능 검사를 받으셨는데 지난해 결과에서 경도 저하라는 표현이 나왔고 그걸 본 자녀들이 걱정돼 큰 병원에 모시고 갔습니다. 하지만 의사의 말은 이랬습니다. 연세가 있으니 이 정도는 자연스러운 노화입니다.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노년기에는 심장이나 폐 기능 수치가 조금 떨어지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걸 과도하게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병을 만들어 내듯 검사하면 정작 아무 문제도 없는 분이 환자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또한 폐기능 검사는 검사자 숙련도에 따라 편차가 크고 당일 컨디션이나 호흡법, 자세에 따라 결과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심전도 검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약간의 부정맥이나 비정상파는 연령이 올라가면 누구나 나타날 수 있는 변화입니다. 그걸 지나치게 확대 해석하면 쓸데없는 약 처방, 불필요한 시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저는 의사 선생님, 저 심전도 비정상이라는데 큰일 난 거 아니죠? 이런 질문을 너무 자주 받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증상이 없다면 결과보다 몸 상태를 먼저 보셔야 합니다. 이만호 어르신은 심전도에서 약간의 좌심실비대 소견이 있었지만 혈압도 안정적이고 증상도 없었기에 약 복용이나 추가 검사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 선택은 옳았습니다. 3년이 지난 지금도 아주 건강하게 잘 지내고 계시죠? 결론은 이렇습니다. 심전도와 폐기능 검사는 증상이 있을 때 하는 것이 맞습니다. 의사가 올해는 특별한 이유 없으니 안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말하면 검사 안 해도 되니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노년기에 절대 하면 안 되는 건강검진 4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이제 반대로
노년기에 반드시 꼭 해야 할 건강검진 3가지가 무엇인지 바로 이어서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정말 생명을 살릴 수도 있습니다. 계속 들어보세요.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절대 해선 안 되는 건강검진 4가지 기억나시죠? 아무 증상 없이 매년 찍는 조영제 CT검사, 무분별한 위대장 조직검사, 과잉 진단을 부르는 갑상선 초음파 및 기능검사, 큰 의미 없는 반복 심전도폐 기능검사. 이제 반대로 노년기에 반드시 해야 할 건강검진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엔 꼭 해야 합니다. 이 검사는 빠뜨리면 정말 큰일 날 수도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대장암 검진입니다. 어라? 아까 대장 내시경은 주의하라고 하시지 않았나요? 네, 맞습니다. 무증상 조직 검사는 피해야 한다고 했죠. 하지만 대장암 검진 자체를 피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제가 강조하는 건 이겁니다.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방식으로 받는 선별검사는 생명을 지킨다는 겁니다. 대장암은 70세 이후에도 발병률이 상당히 높고 초기에는 거의 증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기적인 분변자멸 검사와 필요한 경우에 대장 내시경은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중요한 검진입니다. 제 환자였던 73세 강정의 어르신 이야기입니다. 소화는 잘 되는데 가끔 배가 묵직하다는 표현을 하셨어요. 처음엔 별거 아니라고 넘기시려 했지만 제가 권유드려서 분변자멸 검사를 받으셨고 그 결과 양성이 나왔습니다. 대장 내시경을 진행했더니 조기 대장암이 발견됐습니다. 다행히 내시경으로 절제 가능한 단계였고 큰 수술 없이 회복하셨습니다. 지금도 어르신은 선생님 덕에 내 생명 하나 건졌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무조건 내시경부터 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입니다. 70대 이상이라면 우선 분변자멸 검사 즉 대변 검사로 선별을 하고 양성이 나왔을 때 담당 의사와 충분히 상의하여 필요할 경우 대장 내시경을 받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순서입니다. 특히 가족 중 대장암 병력이 있거나 변비, 설사, 복부팽만이 자주 반복된다면 더더욱 대장암 검진은 필수입니다. 단 고령이거나 체력이 많이 떨어진 분이라면 검사 준비 과정에서 탈수나 저혈압이 올 수 있으니 반드시 주치의와 상의 후 진행하셔야 합니다. 요약하자면 대장암 검진은 노년기 건강검진의 핵심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과잉 검진은 피하고 체력과 상황에 맞는 방식으로 받는 게 중요하다는 것, 이 균형이 가장 중요합니다. 노년기에 꼭 필요한 두 번째 건강검진은 바로 골밀도 검사, 즉 뼈의 건강을 측정하는 검사입니다. 아니, 나는 평소에 뼈가 안 아픈데 굳이 해야 하나요? 이 질문 정말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골다공증은 뼈가 아플 때가 아니라 부러지고 나서야 알게 되는 병입니다. 70대 이후 골절 사고의 가장 큰 원인은 단순한 낙상, 즉 그냥 넘어지는 사고입니다. 그런데 그 그냥 넘어짐이 허리나 엉덩이뼈, 손목뼈, 심지어 대퇴부 골절로 이어지면 그때부턴 정말 삶이 달라집니다. 걷지 못하고 누워 지내고 합병증으로 사망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제가 진료했던 78세 김영수 어르신 이야기입니다. 평소에 정정하시고 운동도 잘 하시던 분인데 집안에서 슬리퍼 신고 욕실에 들어가다 미끄러지며 넘어졌습니다. 다리가 너무 아파서 일어나지 못하고 응급실로 오셨죠. 결과는 대퇴부 골절. 수술은 잘 됐지만 그 후부터는 이전처럼 걷지 못하셨고 활동량이 급격히 줄면서 기력도 떨어졌습니다. 마음도 침체되셨고 식사도 줄어들고 6개월 만에 전과는 완전히 다른 삶이 되어버렸습니다. 수술 후 제가 뼈 검사를 해보자고 했더니 골밀도가 심각한 수준으로 낮아져 있던 상태였어요. 하지만 어르신은 그 전까지 단 한 번도 골밀도 검사를 받아본 적이 없으셨죠.
이런 분들 정말 많습니다. 골다공증은 증상이 없다 보니 나는 멀쩡한데 뼈는 괜찮겠지 하고 검사를 미루다가 정작 골절이 생긴 후에야 검사 받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미 넘어지고 난 다음엔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습니다. 반대로 74세 송인숙 어르신은 달랐습니다. 검진상 골밀도 수치가 낮게 나왔고 칼슘과 비타민 D 보충, 운동요법, 필요시 골다공증 약물 복용까지 저와 함께 체계적으로 관리하셨어요. 그 결과 같은 나이에 살짝 미끄러졌던 상황에서도 큰 골절 없이 넘어가셨고 지금도 매주 걷기 운동을 즐기고 계십니다. 그때 검사 안 했으면 저도 침대에 누워 있었을지 몰라요. 이렇게 웃으시더군요. 여기서 중요한 건 골밀도 검사는 단순히 수치만 보는 게 아닙니다. 그 수치를 바탕으로 골절 위험도를 예측하고 미리 예방 전략을 세우는 데 목적이 있는 검사입니다. 검사는 간단합니다. DXA 검사라고 해서 엉덩이뼈와 허리뼈에 약한 방사선을 쏘아서 뼈의 밀도를 확인하는 방식입니다. 통증도 없고 금방 끝납니다. 그리고 70대 이상 여성분은 폐경 후 급격히 뼈가 약해지기 때문에 65세부터는 2년에 한 번 정도 정기검사가 권장됩니다. 남성분들도 70세 이후에는 골다공증 위험이 급격히 증가하기 때문에 반드시 한 번은 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특히 다음에 해당하시는 분은 꼭 검사 받으셔야 해요. 과거에 넘어져서 손목이나 갈비뼈가 부러졌던 경험이 있는 분, 키가 줄어든 느낌이 있는 분, 칼슘 섭취가 부족하거나 유제품을 거의 안 드시는 분, 운동을 거의 하지 않고 주로 앉아서 지내는 분,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골밀도 검사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지금은 괜찮아도 한 번의 낙상이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것, 이걸 꼭 기억해 주세요. 검사 한 번으로 수술을 피하고 움직이는 삶을 계속 누릴 수 있다면 그건 최고의 투자 아닐까요? 노년기에 꼭 필요한 세 번째 건강검진, 마지막으로 소개할 항목은 청력검사입니다. 나이 들면 귀 좀 안 들리는 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시죠? 맞습니다. 노화로 인한 청력 저하는 어느 정도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자연스러움을 방치하면 점점 사람과의 단절로 이어진다는 데 있습니다. 제가 진료했던 80세 임복희 어르신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평소엔 참 밝고 사교적인 분이셨는데 어느 시점부터 말수가 줄고 모임에 잘 안 나가시더니 혼잣말을 하시거나 멍하게 있는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자녀들은 치매 초기로 의심했지만 진료 결과 의외로 문제는 청력 저하였습니다. 말소리가 잘 안 들리니 대화에 끼지 못했고 그게 쌓이면서 인지기능 저하와 우울감으로 이어졌던 겁니다. 청력은 단순히 소리를 듣는 기능이 아닙니다. 외부 자극을 받아들이고 뇌와 연결해주는 통로입니다. 이 통로가 막히면 치매 위험이 25배까지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청력은 안경처럼 보청기로 간단히 해결하면 된다고 생각하실 수 있죠. 하지만 청력 저하를 너무 늦게 발견하면 보청기를 껴도 뇌가 이미 소리 해석을 잊어버려서 효과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바로 정기적인 청력 검사입니다. 특히 다음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꼭 받아보셔야 합니다. TV 볼륨이 점점 커지고 있는 분, 사람들과 대화할 때 자주 뭐라고 되묻는 분, 여러 사람이 말하면 중심 대화가 잘 안 들리는 분, 한쪽 귀보다 다른 쪽 귀가 현저히 더 안 들리는 분, 이런 증상이 있다면 단순한 노화로 넘기지 마시고 청력 검사를 통해 조기 대응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검사는 간단하고 빠릅니다. 청음실에서 다양한 주파수의 소리를 들려주고 듣는 반응을 기록하는 방식이죠. 조기 발견만 된다면 보청기나 재활치료를 통해 충분히 일상생활을 활기차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노년기에 절대 하면 안 되는 건강검진 4가지. 조영제 사용하는 전신 CT, 무분별한 조직검사, 과잉 진단 부르는 갑상선 초음파 및 기능검사, 증상 없이 반복되는 심전도폐 기능 검사. 이 검진들은 불필요한 비용, 잘못된 진단, 불안과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검사 자체보다 중요한 건 내 몸과 상황에 맞는 판단이라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반대로 노년기에 반드시 해야 할 건강검진 3가지. 조기 발견으로 생명을 지키는 대장암 검진, 한 번의 골절을 막아주는 골밀도 검사, 뇌 건강과 삶의 질을 지키는 청력 검사. 이 3가지는 노년기 삶의 질과 생명을 지키는 핵심 검사입니다. 절대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 건강검진은 많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제대로 필요한 것을 올바른 시기에 받는 것, 이게 바로 진짜 건강관리입니다.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지금 구독과 알림 설정 꼭 눌러주세요. 앞으로도 노후 건강을 위한 실질적이고 검증된 정보를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도록 노후지킴이 채널에서 계속 도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인생 후반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